안녕하십니까. 2020 인천 판타지 컨벤션 컨퍼런스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급작스럽게 확산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컨퍼런스를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컨퍼런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버추얼 스튜디오에 관한 것입니다. 본 컨퍼런스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여러분의 패널께서 참가하여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패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의 공동 주관사인 웨타 워크숍의 리차드 테일러, 웨타 디지털의 알레스테어 콜, 에픽게임즈의 숀 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피어스의 이수영 대표님, 그리고 엑손 스튜디오의 장원익 대표님, 김영로 촬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컨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남진 대표님. 이남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저희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끼고 진행하게 돼서 약간 보이스 볼륨에 좀 문제가 있고 딕션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더 만달로리안과 한국 버추얼 스튜디오의 미래라는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된 모피어스의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남진 대표님께서 패널들의 이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디테일하게 한 분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타 워크숍의 CEO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리처드 테일러 경입니다. 혹시 줌으로 잠깐 얼굴 인사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Yeah, hello everyone. Great pleasure. This week has gone very successfully, and thank you for everyone listening today that has been involved in all aspects of the convention and the art competition. We've still got another day to go, but it's fabulous to see this panel come together. I feel very privileged to be sitting on this panel with such learned experts as we have got here, and I share my appreciation and thanks to Miss Namjin Lee, who once again has tirelessly pulled together this convention for the betterment of young creatives throughout Korea. An incredible effort given the hardships of this year, but her desire to drive this level of connection from around the world with students there in Korea is testament to her dedication to the industry. So thank you, and it's a great pleasure to join everyone today.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웨타 디지털 버추얼 스튜디오 총괄하고 계시는 알레스테어 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Yes, I am also very happy to be here. I'm really excited to get involved in the conversation and answer questions. I've been I run the special projects team at Weta Digital, so I cover everything from LED walls and virtual production to augmented reality and various other things. So I'm hoping I can answer some questions in a whole range of areas, and look forward to getting started.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픽게임즈의 프로덕트 매니저 숀 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Oh, hi there. It's Sean here. It's great to be joining you guys. It's pretty late for me. It's 10 o'clock on a Friday night, but still, I'm glad to be part of the conversation. The virtual production is, it's a lot to talk about, and there's a lot of really cool technology that hopefully you'll see or we'll be able to discuss.
My background is I actually worked at Weta Digital for quite a few years. I worked at a company in China called Original Force, and currently I'm employed at Epic Games, and virtual production is my focu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패널 세 분들 이 자리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일단 저는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피어스의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른쪽에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손 스튜디오를 최근에 오픈한 장원익 대표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버추얼 프로덕션이란 전제 주소 상태에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 주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으로 김영노 촬영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노 촬영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2D 영화에서 시작해서 3D, 스크린X, VR 영화에 이르기까지 뉴 미디어 촬영을 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 엑소원 스튜디오의 테크니컬 슈퍼바이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해외 패널 분들 포함해서 인사 감사드리고요. 잠시 일반 유튜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추얼 프로덕션의 기술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패널 분들은 한 10분 정도 잠시 시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해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지금 굉장히 핫한 테크니컬한 기술로서 디지털 세계랑 실제 세계를 영화적으로 정합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면 LED 월하고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해서 인카메라 이펙트, 다시 말해서 촬영 그 카메라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합성이 이루어져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버추얼 프로덕션은 영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기존 제작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던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날씨, 장소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저희들이 알아서 조절하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프로덕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 이런 그리고 또한 연출자의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방역이 굉장히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방역까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설명 들으시겠지만 2019년 이후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컨퍼런스의 제목이기도 하죠. 디즈니의 만달로리안 시즌 1을 통해서 상용적으로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버추얼 프로덕션은 이런 영상 콘텐츠 제작 솔루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버추얼 프로덕션의 개요라고 잠깐 이렇게 갈무리를 하고요. 저희 엑소원 스튜디오 장원익 대표님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짧게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 그리고 어떤 기술에 대한 사항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시각화, 사전 시각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부터도 VFX에서 이 사전 시각화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사전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 피치 비즈라고 해서 영화에 대한 첫 스타트에 대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와 영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프리비주얼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VFX에 대한 일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감독님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영상화시켜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특색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버추얼 스카우팅에 대한 부분인데 VR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헌팅하기보다 그런 현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카메라에 대한 자율성을 포함한 상태에서 그 장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버추얼 상태에서 헌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리비주얼화 되어 있는 영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덕션 상태에서 촬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을 비주얼화 시키는 부분이 테크비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턴트 비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술팀들이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모션 캡처에 대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카메라에 대한 자율성을 나중에 가져가는 방식인데, 한 번에 대한 액션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버추얼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피지 같은 경우는 그 프로덕션 상태에서 촬영된 부분들을 VFX 하우스 쪽에서 후반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가이드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게 포스트 비주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단어를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린 매트에서 촬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리얼타임 방식과 포스트 프로듀스드 방식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보면은 현장에서 진행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비즈에 대한 개념의 접근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부분을 그린 매트에서 촬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상들이 합성돼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프락시 형태로 뽑아내서 실시간으로 합성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포스트 프로듀스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에 대한 방식일 수 있겠지만 이건 최종 화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최종에 대한 가이드 이미지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방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합성된 이미지가 최종 퀄리티로 확인하고 그 부분이 사용될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린 월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금 보시는 라이브 LED 월 같은 경우는 인카메라 방식의 VFX에 대한 솔루션으로 LED를 후반에, 그러니까 촬영에 대한 부분, 그린 매트에서 촬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LED를 활용을 해서 배경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제작한 다음에 인물하고 동시에 카메라에서 모든 사항들을 아웃풋을 뽑은 이미지를 최종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주로 많이 얘기하게 될 만달로리안도 이 방식에 대한 사항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RMG 같은 경우는 최근 사례 중에 웨스트월드라는 작품도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좋은 퀄리티에 대한 이미지를 뽑아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프로세싱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뛰어넘는 새로운 버추얼 프로덕션 프로세싱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방식에는 프랩 단계에서 준비에 대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덕션 상태에서 촬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VFX 하우스가 슈퍼바이저와 같이 라이브 액션에 대한 전반적인 촬영을 진행한 후에 편집과 VFX가 진행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재는 프리 단계에서 VFX 하우스에서 어셋과 배경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여기 보시면 VAD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Virtual Art Department라고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준비 사항들의 어셋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이 부분을 미술팀과 감독님과 같이 의사결정을 한 후에 프로덕션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종 아웃풋을 뽑아내고 동시 편집을 진행한 후에 후반 단계에서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후반 단계에서 마찬가지 그 최종 이미지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VFX 하우스와 같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새로운 장르에 대한 부분을 보면 프리 단계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해진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프로덕션 단계와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한 기간들을 최소화시킨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노 촬영 감독님과 함께 촬영 감독님에게 있어서 벌추얼 프로덕션이란 짧게 키워드별로 해서 잠시 짧게 좀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추얼 스튜디오가 도입되면서 촬영 감독 혹은 또 현장 스태프들한테 주는 변화가 무엇일지 또 장점이 무엇일지를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직 아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왼종일 노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하죠. 노을은 정확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분에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찍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버추얼 스튜디오 안에서는 매직 아워 플러스 노을 장면들을 한없이 찍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간을 지배하면서 그 속에서 재창조를 해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컴포지션. 그 보통 촬영 감독들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갖는데요. 그 수련의 시간 동안 그들만의 캐릭터, 그들만의 해석들을 영화에 대해서 갖게 되는데요. 모든 촬영 감독들은 다른 캐릭터와 다른 해석을 갖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컴포지션이라든가 혹은 또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영화를 각각의 영화를 다르게 해석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이전까지 이제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정확한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창문이 있고 어느 쪽에 소품이 있고 배우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그 외에 소품의 위치들이나 공간의 위치들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컴포지션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되온 이제 아웃풋을 보게 되니까 좀 촬영 감독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100% 보여주기는 그린 스크린 상에서는 좀 이렇게 제한된 지점들이 많았었는데요. 버추얼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순간 정확히 우리가 찍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What you see, actually what you get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촬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 전통적인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그린 스크린에서는 그러한 환경들이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임프로비제이션하고 디스커버리가 나오는데요. 보통 영화를 찍던 어떤 다른 예술 폼을 찍던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현장에 가지만 항상 변수라는 것들은 나오고 또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걸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발견을 보고 그 발견을 지금 임프로비제이션은 이제 즉흥이라는 뜻인데 즉흥적으로 작품에 녹일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내가 새롭게 받고 이 장면들을 이런 어떤 기능들을 작품에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그럼 각 부서의 팀들이 그거 갖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뭐 싸움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계획하고 너무 다를 경우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장면을 만들었을 때 저희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매지컬 모먼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린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파이널 이미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이라는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걸 통해서 임프로비제이션 즉흥적인 어떤 발상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아이디어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VFX가 많은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변수들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예상과 예측을 하지만 그게 때로는 뭐 워킹할 수도 있고 워킹 안 할 수도 있다 보니 조금 버추얼 스튜디오로 왔을 때 그런 장점,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화에서 갖고 있던 그런 발견과 즉흥이 다시 도입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더 많이 양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maximum collaboration이라고 써 있는데 collaboration은 협동이라고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협의라고도 보통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영화, VFX 영화가 많은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량들이 많은 영화를 보면, 뭐 저희 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포스트, 프리 프로덕션, 뭐 메인 프로덕션 이렇게 나눠서 각기 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VFX가 많은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프리비즈라고 이제 현장에서 보긴 하는데 그게 파이널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측을 하고 찍긴 하지만 그게 파이널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70% 정도나 80% 정도까지는 예측하고 가죠. 근데 그 이상 20%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런 답답함과 궁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 VFX 팀에서 뭐 적어도 50명에서 100명 혹은 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해서 약 한 5개월 정도 뒤에 파이널 이미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예상과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당혹감들이 좀 있는데 이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후반에 다 붙었던 VFX 팀 자체가 같이 프로덕션에서 붙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안을 제공했었을 때 어떤 안을 냈을 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저희한테 또 안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은 어차피 영화는 하게 돼 있어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시차가 포스트 프로덕션 사람들은 거의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벌어질 수는 없죠. 근데 이 버추얼 스튜디오로 오는 순간 콜라보레이션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맥시멈 콜라보레이션, 그 콜라보레이션의 최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맥시멈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90도 필드 오브 앵글, 그러니까 앵글이란 그러니까 뭐 화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0도의 화각과 360도의 화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영화 촬영 감독들이 쓰는 렌즈들 화각이 90도 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90도 안만 신경을 써요. 물론 라이팅들이 그 외부에 있긴 하지만 저희가 찍는 영상들은 90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해서 이제 찍는데요. 버추얼 스튜디오로 오면서 리플렉션 이슈가 사실 생겼어요. 그러니까 리플렉션 뭐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서 만달로니아 릴을 보게 될 텐데 거기서 보면 메인 주인공의 그런 어떤 옷 재질, 메탈 재질에 그 환경들이 다 비치거든요. 근데 그 환경들이 비치려면 실제로 90도 앵글 안에 LED 월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제 카메라 뒤쪽, 그리고 360도, 180도 뒤쪽의 앵글에 화면에 버추얼 월에 그 환경이 비춰야지만 사실은 만달로니아 주인공의 이제 옷에 그런 영상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90도만 신경 썼던 촬영 감독들이 360도 화면을 고민해야 되는 조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거 역시도 더 좋은 비주얼을 만들기 위한 어떤 뭐 방법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지만 역시나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늘었다는 거는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 6분 정도 잠시 감상하시고 본격적으로 패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버추얼 프로덕션의 개요나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희 귀하게 모신 그 해외 패널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격적인 그 버추얼 프로덕션의 테크니컬한 그 질문들에 앞서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 규모는 어떤지, 또는 적용 사례는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차드. 네, 지금 해외 버추얼 프로덕션 상황에 대해서. It's interesting when you consider what productions can do. Virtual production이 영화인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전 세계의 영화인들이 저에게 이제 문의를 했었던 것이 뉴질랜드에도 버추얼 스튜디오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 출연진과 스텝을 뉴질랜드로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버추얼 스튜디오만으로도 그 버블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 영화인과 그 스텝들이 먼 곳으로 다른 로케이션으로 가지 않고도 통제가 가능한 환경 내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한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점으로 봤을 때 Virtual Studios와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사회적으로도 이 영화 산업에도 그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자유를 많이 준다는 것이죠. 테크니컬한 그런 요건 말고도.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테크놀로지는 광범위한 다양한 스튜디오들이 전 세계에서 등장하고 있고 알리스테어 또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버추얼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내셔널 필름 스튜디오에서 한 20분 거리에 그 새로 사무실을 만드셨는데 이런 서비스가 영화인들에게 이 국내 영화인들에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본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제로 특수 효과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스킬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수 효과든 분장이든 무기든 갑옷이나 그 포그라운드에 나와 있는 세트에 필요한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버추얼 스튜디오의 중요한 부분,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 상자에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됐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계신데 지금 캐나다의 영상 콘텐츠 제작 그 산업 시장에 있어서 현재 벌처 프로덕션을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다가오고 있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산업 내에서 지금 보이는 것은 1월, 2월을 생각해 보시면 특히 LED와 관련된 촬영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니 하면은 그게 더 가속화됐다는 거죠. 특히 LED 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LED 월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촬영을 시작할 수 있을까, 또 어떤 패널이 필요한가, 셋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는 또 어떻게 돼야 되나. 왜냐하면 프로덕션이 완전히 뒤집히니까요. VFX를 끝에 가서 후반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픽셀을 화소를 카메라 상에 직접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특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 근접한 미래에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튜디오들이 프로덕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부작용 같은 것이 됐습니다. LED 월이 버추얼 프로덕션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 알레스테어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스튜디오를 오픈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지금 스튜디오 규모나 뭐 이런 부분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장르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에블린 스튜디오와 스트림라이너와 파트너십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월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걸 해온 분들인데 그래서 LED 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사람과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만달로리안과 같은 셋업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은 좀 다른 게 필요하고 컨피규레이션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뭐 한 사이즈 가지고 모든 LED 월에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션의 얘기를 조금 빌리자면은 새로운 영화라던가 TV 쇼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촬영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거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촬영하고 싶은데 방법을 새롭게 해서 촬영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촬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LED 월을 더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로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LED 월을 활용할 수가 있고 시나리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TV 쇼 같은 데서 차가 운전을 하고 건물 앞에서 내리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럴 때는 실제로 그 사이트 상황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5년 동안 이루어질 그런 개발이 최근 1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도도 많이 해보고 있고 그냥 뭐 지난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똑같이 해야지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는 아니야 스튜디오 안에서도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오그멘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결과물은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영화 제작이 많이 변하고 있고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브리프하게 해외 버추얼 프로덕션의 동향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계신지를 짧게 들었고요. 여기에 지금 국내 한국의 버추얼 프로덕션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R&D 위주의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상용화된 사례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에서 버추얼 프로덕션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CG 회사들, 다시 말하면 VFX 회사들이 다음 프로젝트에 이 솔루션을 이용해보고 싶다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모피어스나 여기 계신 엑소온 스튜디오처럼 아예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걸 접근하는 방법. 세 번째는 대기업이나 자본력을 가진 쪽에서 아예 기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예, 지금 알레스자가 묻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돈으로 모든 걸 이끌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버추얼 스튜디오에 결국 같은 말인데 XR 스튜디오라고 해서 라이브 공연 업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활발하게 하드웨어 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엑소온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LED 월로 테스트 촬영 같은 걸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장원익 대표님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8월 달에 법인이 설립돼서 9월 말이 되면 스튜디오 완공이 진행이 끝날 것 같고요. 기한으로 따지면 준비 기간만 하면은 거의 한 4, 5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LED 패치에 대한 설비에 대한 기본에 대한 사항들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범용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대한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드라마에서 먼저 접근을 저희 나라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 R&D를 하면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그 사용 빈도와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하고 R&D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한 10월, 11월이 되면 조금씩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버추얼 프로덕션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과연 버추얼 프로덕션을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촬영 단계, 후반,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귀하게 모신 패널 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기획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셋들과 씬 제작 이런 부분들이 후반이 아니라 앞단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셋 제작, 뭐 로케이션 스카우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의 버추얼 프로덕션을 준비하는 것이 전통적인 VFX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급진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고, 이런 준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했던 것과 특이하게 다른 점은 어떤 부분들인지 이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I'll start with 네, 제가 시작할게요. 저희 동료들은 지금 버추얼 프로덕션을 아주 거기에 인볼브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컨셉 디자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좋은 이유가 이미 처음부터 기획이 돼야 된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처음에 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프리 프로덕션이 굉장히 미리미리 이루어지고 그때 다 분석이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미리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안에 또 퀄리티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에이션, 브레인스토밍, 또 기획, 이런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프로덕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촬영을 시작했는데 어떤 툴이나 컴포넌트나 주요 결정이 촬영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기획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를 미리 프리에서 해결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면, 물론 디지털 포스트에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주요 결정들은 만약에 그 촬영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프리 동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포스트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자. 뭔가 끝에 무슨 버튼이 있어서 그것만 딱 누르면 포스트에서 해결이 다 해주는 마냥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또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리 다 기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각 쇼트마다요. 그래서 저는 버추얼 스튜디오 환경이 좋은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프리 프로덕션에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한 결정 사항들이 프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구체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영화계에서 이 프리 프로덕션의 기획 단계가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리얼타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에서 아주 그 발휘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거를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세트에 들어갈 모든 엘리멘트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많이 주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 앞으로 당기는 것들, 프리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LED 월에 올라가는 게 무엇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LED 월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또 CG는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어디다가 올릴 것인가를 미리 다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1943년도 비행기를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할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월 안에 넣어야 될 에셋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앵글을 다 고려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다 조화롭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루에 셋업이 막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이펙트가 다 실제 비행기 안에를 찍어서 내부를 찍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이미지가 올라갈 건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이내믹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캐릭터들을 또 그린 스크린으로 했을 때는 또 이펙트 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버추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많지만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첨언하자면 언리얼을 사용하면서 리얼타임 엔진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리얼타임 엔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 패럴렉스, 또 그 시차까지도 다 고려가 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포스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환경에 넣는다 그러면 또 플레이트도 있고 또 그 플레이트에 집어넣고 뭔가 포스트에서 하는 것 그 자체는 단순해요. 그런데 이것을 LED 월에다가 넣게 되면은 어려운 점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것을 월에 볼 것인가, 비주얼라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월에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레이어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이것을 셋업을 할 것인가, 또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또 액터랑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 LED 월에서 그 배우 뒤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장점도 있죠. 특히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환경을 직접 보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하는데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린 스크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몰입성이 있습니다. 또 그린 스필도 없고 당연히 내 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아주 좋은 장점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에서 보자면 라이브 액션에서 일단 최대한 하고 또 몇 달 뒤에 포스트에서 또 엄청나게 VFX를 막 붙입니다. 그런데 이 수개월 동안 뭔가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획을 프리프로덕션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콜래보레이션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과 디지털인 부분에 관해 협업이 아주 예전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리니어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앞에가 끝나야 뒤에가 따라오고 하지만 지금은 병행적으로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지털 에셋을 촬영하면서 거기에 넣고 이 물리적인 월에 디지털 에셋을 넣기 위해서는
라이브 액션 카메라를 실제로 보면서 그 오브젝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그 오브젝트를 보면서 뒤에 있는 월에서 그 반사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이런 지점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렇다면 조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물리적인 라이팅 또 디지털 라이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 크리에이티브들이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벌처 프로덕션 VFX라는 영화 VFX라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안에서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은 하지만 사실 감독님들의 어떤 크리에이티브적인 자유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촬영되고 나면 뒤쪽에 거기에 맞춰서 많은 부분이 변할 거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뒤에 그 변하는 데 맞춰서 그냥 저희가 맞춰서 작업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다면 사실 벌추얼 프로덕션 시대는 완전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작업을 앞단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촬영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요거에 관련해서 조금 기술적인 질문을 쇼원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어셋들을 앞단에 만들다 보면 이 리얼타임 엔진에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후반에 렌더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아까 알렉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에픽게임즈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혹시 협업한 사례가 있으면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 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ight. So 네, 에셋 같은 경우에 뭐 LED 월에 올라가는 에셋 같은 경우에는 네, 기획이 아주 잘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파이널 렌더링 버전하고 뭐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쓸 수 있는 트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텍스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레즈 에셋을 LED 월에다가 올리고 아니면 로우레즈 에셋을 거기에 넣지 않는다던가 또 뭐 텍스처는 또 다른 데다가 한다던가 뭐 하이레즈 텍스처는 클로즈업에 쓰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데다 쓰고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기도 합니다. 또 로 폴리곤은 어느 노드에다가 걸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노하우가 또 있는 거고요. 그 최적화에 있어서는 엔진 입장에서는 얼마나 리얼리스틱하게 만들 것인가, 모든 것들을 다 포토리얼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뭐 그 중에 몇 개는 그래도 그나마 포토리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셋을 LED 월에 올릴 때는 그 라이브 액션 카메라를 보면서 실제로 보면서 그 세트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아,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이 정도구나라고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교훈을 좀 얻어가면서 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확하게 아, 그렇다면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아, 그러면 요런 에셋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하죠. 에셋에서요. 그래서 라이트를 베이크아웃 한다던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액션 카메라로 슈팅을 할 때는 베이킹 프로세스가 또 뭐 섀도우라든지 라이팅 프로세스를 그런 것을 월에다가 넣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스피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또 앨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 기술적인 진보가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도 새로 뭐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그래서 렌더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더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촬영 단계에 넘어가서 벌추얼 프로덕션의 실질적인 운용, 아무래도 그런 실제 운용 같은 거를 직접 담당해 보시고 경험이 있으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 R&D적으로 이 벌추얼 프로덕션을 접근할 때 저희 한국에 이제 요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는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패러럴 시스템, 트래킹 시스템일 텐데요. 이 실물 카메라와 벌추얼 카메라를 연동시키는 부분일 텐데요. 현재 저희는 뭐 엔캠이나 모시스, 그 외에 지금 저희 회사로는 바이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해외 벌추얼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스탠다드, 표준으로서의 매뉴얼이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됐다든지 이제 테스트를 다 해봤더니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축적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물론 몇 가지 그 트래킹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스라던가 스카이프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카메라가 이제 점을 추적하고 있다던가 실제 상황에서 뭔가 초점에 맞춰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모션 캡처도 있죠. 카메라가 환경 주변을 둘러서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래킹해서 디지털 세계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두 가지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뭐에 맞는지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튜닝을 제대로만 하면 저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튜닝만 제대로 하면 결과가 아주 좋은데 카메라를 제대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을 지내면서 직접 써보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돼야 될 텐데 제가 뭐 꼭 이걸 써라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걸 사용하니까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알레스테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스템을 주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션하고 동의하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를 사용했는데 또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뭐 옵티컬 카메라 타입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를 씁니다. 이 트랙 카메라를 써서 그 퍼포먼스라던가 그 프롭이라던가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맞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그 카메라 트래킹 돌리를 사용한다던가 무대 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 중인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사실 제대로 된 큰 스튜디오를 만든다라기보다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의 일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덕션 촬영에서 그쪽의 카메라에 맞춰서 한다던가 누군가가 그 앞면 트래킹을 한다던가 뭐 카메라 트래킹은 우리가 한다던가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보시고 좀 플렉서블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춰서 작업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장치가 모든 일에 다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솔루션으로서 전부 다 좋고 그리고 프로덕션 예산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스텝의 경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 같이 작업하는 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플렉시빌리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그래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사용할 카메라가 어떤 거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도 그거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작업해야 됩니다. 이런 트래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변수에 고루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게 뭐 넘버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있겠지만 내부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운용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에픽게임즈의 최근 그 프로젝트들 보면 대부분 데스크탑을 여러 대를 연결해서 이 하드웨어를 운용을 하셨는데 사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디스가이스 XR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온전히 하나의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지금 프로덕트 아예 개발이 돼서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 아예 하나로 묶어서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 지금 에픽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개의 데스크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픽은 게임 소프트웨어 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LED 월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트래킹할 건지는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 데이터를 언리얼에 넣고 그걸로 카메라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카메라 트래킹을 최대한 많이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개별 회사들이 어떤 걸 사용하고 싶으냐가 문제겠죠. 뭐 저희가 추천하는 거 하나가 있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좀 첨언하자면 XR 프론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써보고 있는데 스트림라이너와 함께 또 작업을 했는데 그 디스가이즈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디스가이즈 XR을 사용하기 좋은 그런 프로젝트고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시스템이 순전히 그냥 카메라 VFX에서만 사용한다든가 거기서 기능성이 뭔가 디스가이즈 XR는 맞지 않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 다 사용을 하고 저희는 융통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니 말한 것처럼 옵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자체가 너무 초기 단계라 LED 월이 만들어내는 세계 또한 지금 새로운 거고 그래서 3개월마다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LED 월 같은 경우에 지금 LED 패널은 현재 뭐 양산품, 뭐 중국 쪽이나 대만 쪽에서 양산품을 들여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실제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LED 패널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지금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는지 아니면 지금 단계는 양산형 패널들을 이용해서 그냥 구성을 한 다음에 버추얼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레스테요. 저희는 뉴질랜드 패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어서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늘 새로운 패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새로운 걸로 이제 표준을 삼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도 12개 새로운 패널을 주문해서 뉴질랜드에 곧 도착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해 볼 예정이고 LED 월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LED 패널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롤 패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스탠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있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도 또 투자할 생각이 있고 디자인까지 또 참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받고 나면은 스틱 포토 그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그 결과 퍼포먼스가 어떤지 한번 보고 컬러 리프로덕션도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패널로 여러 가지 카메라로 패널을 촬영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고 그리고 최대한 멀어졌을 때 어떤지 또 세트상에서 어떤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LED 패널은 제대로 됐을 때는 정말 마법과 같은 결과를 내지만 잘못 켜게 되거나 잘못 사용하면은 조심하지 않으면 뒤에서 이제 영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예전 영화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에 참여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찾고 있어서 구하기 쉽지가 않죠. LED 패널은 지금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테스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션도 많이 봤죠? 한 예로 저도 첨언하자면 LED 패널을 한번 보면 그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파넬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패널이 위에 있고 로어 닷 상태라면은 실제 촬영을 할 때는 여기에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가 좀 제한이 돼 있고 포커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널이 그 레졸루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좀 다르게 내리셔야 될 텐데 우선은 패널을 한두 개 먼저 구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고 얼마나 카메라를 근접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포커스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LED 패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He was saying there in terms of 그 패널 얘기 좀 더 하자면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널을 보면은 그리드가 보이거든요. 특히 4K로 촬영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패널마다 용도가 적합한 용도가 다른데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천정에도 패널을 붙인다든가 그러면 그 도트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거리를 둬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쇼는 다시 들어왔네요. 리차드 경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오셨나요? Yeah, I'm here. I'm just keeping. 네, 왔습니다. 비디오를 꺼놓고는 있었는데요. 네. 그럼 좀 Can 이런 you? 기술적인 Am I back? 부분들 이외에 자 웨타에서 그 향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Okay. 이 버추얼 프로덕션과 Almost back. 연관된 프로젝트들의
뭐 퍼센테이지는 You're back, Sean. Yeah. 어느 정도 Internet 예상하고 has decided- 계신지. Yeah, my internet has decided to stop working at a great time. 뭔가 옮겼네. No, just say again. 예, 오케이. 지금 웨타에서 벌추얼 프로덕션 관련해서 향후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그 웨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벌추얼 프로덕션으로 연관돼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또는 원하는 이 정도는 벌추얼 프로덕션을 진행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측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리차드. Well, 지금은 그다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튜디오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에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엘레스터가 만들고 있는 거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테스팅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엘레스터가 이것을 실제로 이제 제작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면 아마도 제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뭐 TV 쇼라든지 영화를 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또 지금 현재는 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저희는 한 프로젝트 한 7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나만이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6개는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또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인프라의 개발 속도가 코비드 때문에 과속화가 됐고, 거기서 우리는 기회가 포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알레스테와 쇼원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코멘트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그 두 분이 이제 하드웨어나 기술 쪽에서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영화 스튜디오나 영화 제작자가 만약에 이 기술을 구매할 돈이 있다면, 또는 그런 물리적으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기술자들과 아티스트들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아티스틱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작은 소규모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액세스가 생긴다면, LED 스크린에 대해서 액세스만 있다면 이 버추얼 프로덕션에 뛰어들고자 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정교함, 기술적인 노하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역량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경험은 실제로 hands-on으로 경험을 해봐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트레이닝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드는, 또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제작자들이라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과 아티스트들의 역량과 그들의 창의력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 중요성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러면 이거
그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에 쓰이던 후디니, 뭐 마야, 누크 이런 소프트웨어들 이외에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VFX 회사로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제작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그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It's probably a better 아마도 앨리스테어가 좀 더 지금 현재 그 기술에 대한 이제 도전의 당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고 있고요. 또 션이 이제 조인하게 되면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파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6년 됐는데요. 점점 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서 뗄래야 수 없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러는 여러 프로세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 툴을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그냥 게임 엔진이 아니에요. 거기에 커팅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뭔가 넣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씬을 미리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파이프라인에 완전히 정말 통합하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트레이닝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프로젝트별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 우리 다 이제 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에셋 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앉아서 우리 다 트레이닝을 하자 이런 거기보다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실제로 이 손으로 만져가면서 뭐 시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인볼브가 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야나 후디니처럼 이런 전통적인 툴도 우리가 사용은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툴들을 조정을 하고 적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가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다가 언리얼 엔진을 넣게 되면 그냥 그렇게만 합치게 되면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은 이미 미리미리 예견을 해야 되고 미리미리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뭐 그냥 뭐 동선만 만들고 블로킹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부분까지 미리 사전에 생각을 다 해야 되고 또 리차드가 얘기한 것에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런 스킬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특히 LED 월에 있어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 말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TV와 카드보드와 또 뭐 내가 그냥 만든 이 세트를 앞에다가 놓고 뒤에다가 LED 월을 넣은 다음에 저희도 테스팅을 해보면서 조명도 바꿔가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일단은 만져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라이브 트랙하고 이게 TV가 하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LED 월이 엄청나게 큰데 그런 테스팅으로는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테스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 정말 좋은 툴이라는 것이 뭐냐면 문턱이 낮아요. 누구든지 이미 시작을 하고 배울 수가 있는 엔진입니다. 언리얼 션이 잠시 오프라인 됐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안 계실 때. 혹시 그 지금 그러니까 리얼타임 엔진으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그 언리얼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혹시 뭐 유니티나 노치나 뭐 터치 디자이너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에픽 없을 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나 Well, no, Sean.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You'll watch the playback there. Never mind the 언리얼의 네. 이거를 보고 있는 언리얼 직원들이 많을 텐데, 네, 유니티도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워풀하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리얼타임 렌더러로 또 우리만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붙여서 해봤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션도 많고요. 그 툴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뭔가 언리얼만 써야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에픽이 정말 지난 몇 년간 아주 잘한 게 있다면 이해도가 좋습니다. 버추얼 스튜디오 워크플로우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를 붓고 인력을 투입하고 왜냐면 그들은 이제 CTO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버추얼 프로덕션에 잘 맞아 들어가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을 하면 많은 장점이 있죠. 에픽이 언리얼 엔진을 향후 몇 년간 또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라든지 레이트레이싱이라든지 이런 하이 레졸루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툴을 또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픽셀을 언리얼 엔진에서 할 수 있는가? 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퀄리티 레벨을 찾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쿨한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언리얼이 또 리얼타임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LED 월에 어떻게 멋지게 또 언리얼 엔진이 구현해내는가를 본다면 그 포텐셜도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카메라 이펙트에도 거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션 없는 동안 제가 잘 얘기했습니다. I had to reboot my entire system. 제가 리부트를 했었어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에러가 났어요. 네, 저희가 언리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원한테는 Can you hear us, Sean? Yeah, I can hear you guys. Can you hear me? 저희가 이제 Yeah, 소프트웨어에 got 대해서 you 잠깐 back. Yeah, look, I wouldn't mind just 저도 알리스터 얘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에픽만큼 잘하는 회사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에픽과 같이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에픽 쪽 분들은 그 유저의 편의성과 얼만큼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교육을 시켜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가 정말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것을 만들어낸 회사가 그 발명품 속에 이제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최종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알리스테어만큼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일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션이 하고 있는 일과 션의 팀 그리고 션의 회사와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픽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또 다른 회사와 일해도 물론 좋겠지만 그쪽은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보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언리얼 5 기술 데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적 발전에 굉장히 놀라고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픽 게임즈에서 더욱더 많이 벌추얼 프로덕션 리얼타임 엔진으로 에픽 게임 엔진을 쓰기 때문에 이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이후에 벌추얼 프로덕션에 이런 기술들을 좀 선보일 거다라는 혹시 예고편 같은 거 혹시 잠깐 팁을 주실 수 있다면. 끊겼나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모가 있는데 저희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에픽에서 일하면서 그 비주얼이라던가 그 액티비티라던가 다이내믹스라던가 이런 것들의 수준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포토리얼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알리스테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LED 월을 가서 언리얼 엔진을 쓰고 파이널 픽셀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거기에 더 작업을 해서 더 빠르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렌더링을 더 좋게 만든다든가 지오메트리도 더 좋게 만든다든가 그 물을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근데 그 외에도 툴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티스트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아주 강렬한 툴을 사용해서 스크린에 아트를 제시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그런 툴들을 제공하고 아티스트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어떤 아티스트든 그걸 가지고 말 그대로 아주 훌륭한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멀지 않은 미래에 소수의 인원이 정말 흥미로운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민주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영화 쪽도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레스테어의 그 새로 세팅하고 계시는 스튜디오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빌면서요. 지금 현재 뉴질랜드 또는 캐나다의 이런 독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벌추얼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나 지금 그 세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Not quite clear what you mean. Like, 질문을 조금 더 그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LED 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벌추얼 스튜디오 지금 알레스테어가 지금 스튜디오를 구축 중에 있는 아, 것인데요. 네네네. yeah. 다양한 그 로케이션에서 여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툴은 멀티 유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 여러 도시에서 작업을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이 본인의 사무실에 있고 또 모션 캡처 스테이지도 따로 있고 또 모션 캡처를 작동하는 사람은 실제 그 스테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이걸 또 통제한다던가 이런 게 바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인원 수를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두세 명이 실제 스테이지에 있고 그 외엔 다 버추얼 상에서 있는 작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오늘도 촬영하고 있는데 역시 버추얼 프로덕션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로케이션에 So you mean particularly for web? 전반적으로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스튜디오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가요? 적으로 스튜디오 뭐 건물로서의 어떤 빌딩으로서의 스튜디오 그 사운드 스테이지를 구축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질랜드에서 알래스테어 혼자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더 구축될 계획이 있는 건지 또는 호주로 좀 넓혀보면 호주 전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Oh, I see what you're saying. Okay. 지금 하고 있는 LED 셋업은 We That's fine. Sorry. 아발론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독립 회사입니다. 그 웰링턴 외곽 지역에 있고 스트림라인도 회사고 스트림라이너는 이제 LED 월이라던가 프로젝터라던가 라이브 액션을 많이 하는데 이런 세 회사 웨타 디지털 스트림라이너 그리고 아발론이 함께 모여서 이 새로운 LED 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 존재하는 스튜디오이자 스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함께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타 디지털은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도 일합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스테이지에서도 하고 있고 그 리처드가 얘기했던 스테이지가 그 사우스 아일랜드에도 셋업 될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큰 프로덕션이 들어오면 또 그 프로덕션에도 참여하겠죠, 저희는. 그러니까 웨타 디지털이 하고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아마도 전 세계의 일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리처드가 동시에 7개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뉴질랜드 안에서 촬영이 되는데 그 외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던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스테이지를 쓰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실제로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뉴질랜드로 와서 실제 프로덕션을 하면은 훨씬 좋죠. 그러면 저희가 스테이지로 직접 가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답변이 되나요? 됐습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오버롤하게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벌추얼 프로덕션을 통해서 작년에 에픽게임즈에서 그 오토바이 씬을 보여줬고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이후에 만달로리안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만달로리안 2가 제작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존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계속 만달로리안을 예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만달로리안 이후에 벌추 프로덕션의 발전 방향, 기술 방향 또는 이걸 통해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데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레스테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다들 만달로리안처럼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프로덕션들이 사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컨피규레이션도 다르고 스크린도 다르고 라이팅이나 카메라 다 다른데 근데 아직까지는 초기 개발 단계라서 가장 좋은 워크플로우가 어떤 건지 특히 LED 월에 관해서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ED 월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프로덕션이 거기에 맞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긴 힘듭니다. 아벌론 얘기도 아까 했었는데 그 저희 컨피규레이션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 변형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 공간 안에 넣는다던가 뭐 이런 컨피규레이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버추얼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갈수록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니까 5년어치의 그 발전됐었을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낸다든가 그랬을 때 뭐 LED 월을 만들어 보자, 버추얼 스튜디오 만들어 보자, 실사로 뭔가를 해보자, 리얼타임으로 해보자, 언리얼 엔진을 써보자.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이 집에서 리얼 엔진을 직접 언리얼을 사용해 보면서 이거 써봤는데 그 에픽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만든 거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그런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늘 가슴이 뛰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시대지만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만은 않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버추얼 스튜디오나 프로덕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작 중인 것들이 이제 내년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벌처 Yeah, 프로덕션 I mean, 제가 본 바로는 그 초기 단계고 그리고 몇 가지 그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배우고 있고 또 어떻게 할 건지 다들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식의 샷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LED 패널로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구나.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외 촬영이 필요한데 샷이 필요한데 햇빛이 비치는 햇빛을 사용하는 거는 LED로는 햇빛이 내는 빛만큼은 못 내죠. 그래서 그걸 스테이지에서 할 거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실제 조명을 더 때려준다든가. 근데 그게 결코 쉽진 않겠죠. 햇빛을 그대로 쓴다는 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 하는 걸 한번 보시면은 라이더 스캔을 보면은 이미 세트가 있고 그러니까 실물 세트가 있는데 거기서 세트를 쓰고 몇 달 후에 이제 마케팅 티저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 세트를 라이더 스캔을 해놓은 게 있다. 그걸 가지고 LED 월에 올려놓아 보자. 그러면 캐릭터를 다시 거기다 등장시키고 추가 샷을 찍을 수 있지 않냐. 그 촬영을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걸 다 스캔을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백업이 있다 보니까 재촬영이 필요하다던가 라이팅을 바꾸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다들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고 있고 LED 패널도 이제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오메트리를 사용해서 아주 하이퍼 리얼 같은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촬영하는 거 아예 멈춘다든가 뭐 세트에 가서 한다든가 로케이션 가서 촬영하는 거를 대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꼭 하고 싶은 샷을
그러니까 실제 로케이션에서 촬영할 샷만 선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LED 월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프로덕션 자체를 영화 제작이라는 과정 자체를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뒤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 작업이 오히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해내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면은 아 정말 보기 좋다, 결과가 좋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이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고 미래 기술임이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세팅 자체가 굉장히 헤비하고 비싸며 또한 이걸 준비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작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원가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아이디어나 혹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툴에서 저희 입장에서 이제 툴 개발을 하는데 이제 사용법을 아주 단순한다거나 셋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LED 월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버추얼 스카우팅을 할 때 LED 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물리적인 세트의 가상 버전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언리얼 안에서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촬영하는 듯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안에 실제로 하는 것처럼 LED 월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LED 월은 아주 비쌉니다. 컴퓨터도 비싸고요. 우리가 필요한 컴퓨터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을 조금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GPU를 여러 개가 달려 있는 컴퓨터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더 예산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리처드가 얘기한 것처럼 퀸스타운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희도 스튜디오가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만드는 데에 드는 돈이 별로 안 드는 거죠. 렌트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당연히 이제 앨리스타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LED 패널이 만들어지고 있고 셋업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제네릭 스튜디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표준화된 스튜디오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작은 프로젝트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혁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이제 하드웨어 쪽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면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혹시 Yeah, 아이디어가 네, 쇼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에픽에서 그런 툴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LED 패널이 아주 비싸죠.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 쇼니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튜디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만델로리안의 성공에 힘입어서요. 그런데 그냥 아주 이제 간단한 숏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스튜디오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뭐
한 20 곱하기 20m 정도, 400백막미터 정도면은 뭐 그냥 뭐 윈도우 너머에 있는 씬을 찍는다던가 그런 간단한 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프로페셔널 레벨은 아니고 컨슈머 레벨 패널도 또 쓸만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죠. 소프트웨어 툴도 있고 또 워크플로우라든지 그런 것이 그것을 뭐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스카이 패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좀 창의성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아트에서 어떤 걸 하냐면 이것을 뭐 이런 건 다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슷한 퀄리티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뭐 스텝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는 뭐 언리얼 엔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오브젝트를 움직인다던가 트래킹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프레핑을 집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진짜 이 상자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영상업계에 있어서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텍스 리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게 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조금 부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 산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금 벌처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는 곳에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서포트나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진행되던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리차드 경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막 접수하셔서 질문이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I've been here all along. 네, 계속 있었는데 제가 비디오만 껐던 거라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앨리스터가 오히려 더 잘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정부가 이제까지 이 영상 산업에 굉장한 힘을 실어주었고 또 뉴질랜드의 이 영상 산업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또 이런 경제성에 있어서요. 그래서 아주 정부에서 계속해서 좋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추얼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아마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알레스테어한테 마이크를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지원이 있다거나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 제작 관련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엄청난 도움이 되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구체적인 게 있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산업도
보면 아주 이제 건강한 에코시스템이 있고 아주 다이내믹한 산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이라고 하는 그 인구도 작고 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한국 영화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제작 편수도 대단하고 또 퀄리티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기생충의 성공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한국 영화에 도전적인 그 투자를 해온 그 투자자들의 용기와 또 그 비전에도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한국의 영화 산업이 그것 덕분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외국인으로서 바라보고 있어서 저의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작 편수라든지 퀄리티를 보자면 정말 당연한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오랜 시간 지금 하고요.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일반인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리지라는 분이 리처드 테일러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기후 관련된 총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이 헐리우드는 지속 가능한 영화 산업 경영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벌처 프로덕션이 이에 발맞춰서 유해 에너지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구 보호를 위해 이 목적으로 발전된 기술은 아니지만 기술의 진보를 통해 얻는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관점에서 벌추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좀 환경적인 질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던 영상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비즈니스죠. 그렇지만 또 환경적으로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트를 만들고 또 그것을 부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장하는 것도 힘들고 다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완전히 또 다른 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면은 사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엄청나게 많은 의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프로덕션에만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또 다 재사용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버추얼 스튜디오 셋업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세트장을 계속 만들고 부수고 또 이런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 옵션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기술은 당연히 스크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 스크린은 당연히 또 환경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이건 쇼 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이 발전한다면 영화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감상하는 매체가 아니라 관객이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매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제작으로서의 벌초월 솔루션 그이 아니라 이거를 관객들이 경험할 때 혹시 이런 벌초월 프로덕션이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orry, I was muted. Are we talking about 실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화를 보고 있다던가 엔터테인먼트 뭐 콘텐츠를 봤을 때 관객이 그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시는 건지요? 전반적으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경험하는 매체로서의 벌초 프로덕션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이후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그 영화와 TV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2D로 얘기하고 있죠. 이미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리얼타임 엔진이 점점 더 발달함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걸 관람하는 경험에서 3D 환경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D 이미지를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좀 궁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객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씬 속에서 관객이 직접 움직일 수 있다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떤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프로덕션을 생각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 프로덕션을 하는데, 영화 제작을 하는데 그걸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은 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한다던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낸다던가, 애니메이션에 기여를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닐 스티븐슨 렌즈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호작용한 거를 이제 포트나이트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언젠가 사용자가 집에서 캡처 시스템이 있어서 가상의 환경에 그 언리얼 엔진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환경에 들어가고 인터랙티브 플레이어가 된다던가, 그 어떤 장면에서 엑스트라로 등장한다든가, 리얼타임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상과학 같은 그런 꿈과 같은 얘기죠. 하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생태계와 그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이 실제 그 버추얼 세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콘서트를 버추얼 상에서 하고 있고 본인의 아바타가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날에 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관객이 아니면 시청자가 TV 시리즈에 직접 참여한다든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이 얘기를 사실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벌써 2시간이 후딱 지나갔고, 저희가 슬슬 이 자리를 좀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압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we've got 네. another panel in the next 2 hours. 네, 또 조금 있다가 2시간짜리 패널이 또 있죠, 세션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좋은 대화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질문, 대답들,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저희 이남진 디렉터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사진 하나 찍고. 네.
나와요. 이쪽으로.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논쟁적인 이 이슈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3개국을 연결해서 하는 컨퍼런스는 지금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팬데믹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관중을 모시지 못했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는 컨퍼런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외부 환경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캐나다와 뉴질랜드, 한국의 영화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 시대를 극복하는 진정한 연대의 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이 시대에는 저희가 기념사진을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는데요. 배경에 계시는 우리 패널분들과 그 앞에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한국 영화인들이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고 끝내겠습니다. Are you okay? We will take some photo with you. It's because we want to have this kind of new photo time for the pandemic. It's fantastic. You end up with these massive heads behind these tiny people.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면 저희는 뒤에 거대한 머리로 등장하겠네요. Yeah. Yeah. Your head needs to be bigger. Yeah, thanks, Rock.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Oh, shucks. Well, thank you, Gina. Rock has been translating it for us for years and does an extraordinary job because we're talking such technical mumbo jumbo, and she somehow manages to filter that into something that everyone can understand for us. So, well, and Gina, thank you very much on behalf of Alistair and Sean and I for doing a great job translating that stuff.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I always appreciate people translating for me. It's a tough job. Yeah. Great. Looks like we got that picture. Hey, thanks to the both of you, Sean, at such short. 션과 알리스터에게 감사드리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